23년 전. 술 냄새. 당신 또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마셨다 왜? 당신 자꾸 이럴래?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재훈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도 힘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놓고 나도 세상 마음 못 붙일 정도로 힘들어서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먼저 세상 떠난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 어쩌자는 거냐고. 겨우 5살짜리 아들 생명도 못 구한주제 열심히 살기는 무슨. 그냥 이대로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게 냅둬. 그럼 나는?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난 어쩌라고.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을 하자고? 난 당신 얼굴만 보면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야. 우리 아들이 당신 얼굴을 아주 빼다 박았었어서. 그래서 당신 보면 자꾸 세상 떠난 재훈이 생각이 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해.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서로한테 기대서 슬픔을 이겨내야지. 정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별 수 없지 뭐. 둘 중 하나 선택해. 얌전히 협의 이혼에 도장 찍던지 아니면 이혼소송 진흙탕 싸움을 하든지. 1년 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내 얼굴만 보면 복장이 터져 나간다는 인간이랑 계속 살아봤자 저한테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딴 인간 뻥 차버렸죠 뭐. 그럼 이 떡볶이집은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적금이랑 이혼하면서 받아낸 위자료랑 합쳐서 차린 거예요. 떡볶이는 누구한테 배웠고? 어릴 때 친정어머니 어깨너머로 많이 봤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인생이야 어쩌다 꼬여버렸지만서도 사람이 자기 일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런저런 슬픔도 삭힐 수 있는 거고. 그런가요? 왜?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 뭐를? 아무래도 우울증이 왔나 봐요. 장사도 제법 잘 되고 맨날 술에 빠져 사는 전 남편 얼굴도 이제 더는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근데 웃으면서 살 낙이라는 것도 덩달아 같이 잃어버린 기분이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 살다 보면 웃으면서 살 낙이라는 것도 언젠간 꼭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거리 그 애는 대체 무슨 사연이래요? 사거리 그 아이? 왜 있잖아요. 맨날 인도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차 쌩쌩 다니는 사거리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아이요. 아, 그 거지 여자애 말하는 거지? 거지요? 무슨 사연인진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끼린 그렇게 불러. 가끔 배고프면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끼니를 때우거든. 보아하니 찾으러 올 가족도 하나 없는 것 같고. 그렇구나. 무슨 사연인지 짐작하시는 분도 없으시대요? 얘랑 말이 통해야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지.
말이 안 통해요? 애가 못 씻어서 꼬질꼬질해서 그렇지 얼굴 보면 한국 사람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벙어리 같아. 벙어리요? 어, 우리가 말을 걸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통 대답 한마디를 못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한 아이구나. 뻔하지 뭐. 장애가 있어서 부모한테 버림받았을 거야. 애는 또 버림받은 줄도 모르는 채로 노냥 같은 자리에 서서 엄마 기다리는 거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자식은 자식인데. 요즘 세상이 오죽각박하고 흉흉해야 말이지. 하긴 그건 그렇네요. 왜?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혀? 네. 저희 아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그 아이 나이쯤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애가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끼니를 때운다고 하셨죠? 그렇지 뭐. 나도 몇 번 봤어. 그럼 일단 가서 뭐라도 좀 먹여야겠네요. 잠시 후. 얘, 너 여기 혼자 왜 이러고 있니? 너 진짜 말을 못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럼 혹시 아줌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니? 그래, 꼬마야. 아줌마는 요 앞 분식집 주인인데 장사하던 떡볶이랑 순대가 좀 남아서 가져와 봤어. 녀석, 군침 삼키는 거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구나. 잘 됐다. 그럼 너 이거 다 먹으렴. 물도 같이 가져왔고 뺏어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먹어. 어? 엄지손가락은 갑자기 왜... 아, 맛있다는 얘기구나? 앞으로는 아줌마가 떡볶이랑 순대랑 챙겨줄게. 그니까 이젠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는 건 그만두렴. 아니다,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오늘 밤은 아줌마네 집에 가서 같이 잘까? 아까부터 계속 머리를 긁는 거 보니까 너도 찝찝해하는 것 같길래 아줌마네 집에 가서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편하게 잠도 자고 그러자. 이튿날 개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재웠다고? 네, 얼마나 오래 못 씻었는지 떼국물이 아주 줄줄 흐르더라고요. 포근한 이부자리에 눕혀놓자마자 골아 떨어져 잠들어 버렸고요. 옷이랑 신발은 일단 옆집 아주머니한테 빌려서 갈아입혔어요. 잘했네. 나도 늘 마음만 쓰였지 행동으로 나서질 못했었는데 자네가 아주 큰일을 해주었어. 암튼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대? 아침에 절 먼저 깨우더라고요. 저를 잡아 끌면서 자꾸 밖을 향해 손짓하는 걸 보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혹시 집이 어딨는지 생각나서 그러나 싶어 잠자코 따라 나섰더니 맨날 서 있던 그 자리에 또 우두커니 서서 사거리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가게로 데리고 오지 왜?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걔가 안 가겠다고 한사코 뻗땡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누굴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는 건지 원. 아무래도 부모한테 버림받은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서야 그 어린 것이 애타게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부모가 거기다 애를 버려놓고 갔는데 애는 그런 줄도 모르고 노냥 그 자리에서 부모 기다리는 거야. 전 차라리
그것만큼은 아니었음 싶네요.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몇 주 뒤. 또 그 아이한테 먹을 거 가져다 주고 오는 길이야? 먹을 것 뿐이겠어요.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서 잤는걸요? 걔는 또 오늘도 아침 일찍 맨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사거리만 바라보고 있고요. 아이고, 걱정이네. 뭐가요? 그 사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잖아. 고속도로 출구랑 연결된 도로라서 차들이 얼마나 쌩쌩 위험하게 지나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잖아. 그래서 저도 매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건 아줌마가 말릴 순 없지만 차도가 위험하니까 인도 밖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알아들어? 네, 말은 못해도 잘 알아듣긴 하니까요. 그렇구만. 아, 에이, 왜 또 한숨이세요? 언제까지 자네가 먹이고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아닌 말로다가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고. 그런 것보단 날씨가 더 걱정이네요. 하기사, 이제 슬슬 초가을이지? 네. 벌써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고 금방 낙엽도 지고 서리도 내릴 텐데 저 어린 것이 칼바람 부는 거리에서 버틸 수나 있을는지. 그러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보는 건 어때? 자네 말 맞다나 부모가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면 실종 아동 신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나.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름이라도 알아야 파출소에 제보를 할 텐데 애가 말을 한마디도 못해서. 그럼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봐. 경찰서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이 인적 사항을 알아야 미아 찾기도 해보죠. 우리 처남이 경찰대학 나와서 잘 아는데 요즘은 아이 사진이나 지문 같은 걸로도 미아 찾기를 할 수 있다더구먼. 그래요? 그럼 당장 가게 문 닫고 가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이의 지문을 활용하는 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활용되는 건 부모들이 자녀가 실종되기 이전에 아이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둔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말을 못해서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인적사항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럼 일단 아이의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가시죠. 사진이요? 부모님께서 실종된 자녀를 찾고 있다면 아이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요? 사연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해도 부모가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했다는 인상이 강해서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득이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보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갈게요. 그게 지금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2주 뒤. 여보세요? 혹시 박찬미님 되시나요? 네, 제가 박찬미 맞는데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 경찰관입니다. 2주 전에 실종 아동 건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아, 네, 기억합니다.
근데 아이 부모님이 나타나셨나요?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찬미님 영업하시다던 분식집으로 도착할 때쯤 됐습니다. 저희 분식집으로요? 그때 소재지 적어주셨잖아요. 아, 네, 실례합니다. 마침 오신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경찰관님. 경찰서랑 통화하는 중이셨나 봐요. 네, 실종아동 건으로. 근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21입니다. 아, 네. 그럼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제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는 17살쯤 되어 보이는데 올해 21인 총각의 딸이라기엔 나이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어? 이 아이 맞는데? 드디어 찾았군요. 그 아이랑 대체 어떤 관계시죠? 조카입니다. 제가 우리 유미한테 세상 딱 하나 있는 삼촌이고요. 아이 이름이 유미였어요? 네, 이유미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삼촌분이시니까 일이 젊으시지. 암튼 빨리 좀 오지 그러셨어요. 애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저도 이래저래 경황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워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 미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요. 근데 왜 부모님 두고 삼촌분께서 아이를 찾아다니나요? 혹시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셨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 형은 유미가 형수님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형수님도 유미가 실종되던 날에 교통사고로.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 네. 이해합니다. 형수님 장례 치르느랴, 잃어버린 조카 찾으랴,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유미를 찾아냈어야 하는 건데. 여기 휴지요. 일단 눈물부터 닦으세요. 삼촌이 우는 얼굴로 찾아가면 아이가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조카는 어딨죠? 유미는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잠시 후. 유미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니? 삼촌이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대답이라도 좀 해봐봐. 어? 진정하세요. 유미 말 못하는 아이인 거 아시잖아요. 말을 못한다고요? 저희 유미가요? 아... 삼촌, 삼촌.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유미야, 너 지금 말을 한 거니? 저희 유미 말 잘해요. 웅변대회 나가서 상도 타왔을 정도로요. 그럼 그동안은 왜... 유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가...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렴. 엄마랑 같이 소풍 나왔었는데요.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엄마랑 잃어버렸던 거구나. 네. 고양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랬는데? 저도 엄마를 찾아다녔고 엄마도 절 찾아다니셨나 봐요. 그러다가 저기 길 건너편에서 엄마를 발견했는데 엄마가 절 향해서 길을 건너오시다가 그만...
아이고. 그만 얘기해도 돼, 유미야. 아줌마랑 삼촌이랑 다 알아들었어. 그래, 유미야. 힘들면 그만 얘기하고 삼촌이 우리 유미 한번 안아줘도 될까? 네, 삼촌. 유미야. 그날 밤. 유미는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여사님 댁이 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벌써 몇 주째 저희 집에서 씻기고 재웠는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실 것 없어요. 저도 유미가 마음에 밟혀서 했던 일이니까. 근데 유미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거인 것 같죠? 네, 유미가 자기 어머니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요. 그 충격으로 일종의 실어증 같은 게 왔던 거고요. 아이고, 어린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암튼 같은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었겠네요. 유미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나이니까. 엄마랑 마지막으로 만났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를 금방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요사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서 잘 지냈었다니까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아이의 상처가 큰 만큼 삼촌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 왜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저 그게 실은 유미를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육원이요? 당신 그게 엄마 잃은 조카 두고 할 소리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유미를 찾아다녔던 거였어요. 이봐요. 저희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집에 빚이 너무 많아요. 전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고시원방에서 혼자 살면서 일용직 벌이로 겨우겨우 빚을 갚아나가는 처지고요. 그럼 유민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십니다. 그나마 국가 지원금이 조금 나오는데 입원비 쓰고 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유미를... 아, 그래도 어떻게든 피부치 옆에서 사는 쪽이 유미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낡은 고시원방에서 혼자 사는 처지라고. 유미를 데려다가 키울 수도 없고 또 아이를 그런 열악한 곳에 데려다 놓기보단 차라리 보육원 쪽이 훨씬 나은 환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틈날 때마다 찾아가서 유미랑 같이 시간 보내다가 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럼 전 어떠세요? 유미를 수양딸 삼아서 데리고 올까 싶은데 여사님께서요? 어려서 세상 떠난 자식이 하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다면 지금쯤 딱 유미 나이 정도 될 아이였죠. 아, 네. 자식 세상 떠나고 그 슬픔 못 이겨 폐인된 남편이랑도 이혼하고 나니까 저도 덩달아서 세상 사는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 사는 낙이란 것도 다시 찾을 날이 올 거라고. 설마 그게 유미... 네, 정말 그랬어요. 유미를 보살피면서 저도 오랜만에 참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유미를 입양하시려는 건가요? 아마도 정식 입양은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제가 남편 없는 이혼녀인데다가 딱히 재산이 많은 처지도 아니라서요. 하지만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게 법적 서류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마음으로나마 유미의 엄마가 되어주려고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럼 저와 유미의 사이는 걱정 마세요. 유미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지 삼촌 조카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삼촌은 지금처럼 유미에게 좋은 삼촌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미를 위한 길이라면 받아들일게요. 무엇보다 여사님은 참 좋은 분 같으니까 안심할 수도 있고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피도 안 섞이고 서류로도 엮이지 않은 사이라지만 우리 유미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잘 키울게요. 그렇게 저와 유미는 마음으로 맺어진 모녀 사이가 되었고, 유미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며 참 좋은 효녀로 자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미의 결혼식도 있었는데요. 그날 전 혼주석의 자리에 유미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의지가 되어준 가족으로서 말이에요.